예, 뭐 사드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사드 배치가 너무 많은 분석도 있고 사태도 충분히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굳이 이제 이 이야기를 요즘에는 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게 됐냐면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유일호, 박근혜 뭐 이 정권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다. 혹은 너무 무능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이했거나 무능한 게 아니고요. 예. 알고도 국민을 속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나온 뉴스만 해도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심지어 중국 정부가 한국의 게임을 신규 허가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게임은 당분간 중국 시장에 새로 출시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보복의 강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 증권 전문가들이 낸 리포트를 보니까 현대차도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것이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실제로 2012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생각구열도 분쟁을 했었을 때 도요타, 혼다, 닛산 이 일본 완성차 판매 3사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7월 달에 18.6%였는데 10월에 7.3%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폭락을 한 거죠. 예.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현대차도 굉장히 고전할 것 같고요. 롯데는 뭐 물론이고요. 삼성, SDI, LG화학 배터리 업체들이죠. 근데 예. 이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회사들도 고전할 것 같고요. 예. 관광, 유통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경제에 굉장히 큰 압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 하나 전제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중국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나라를 혐오합니다. 예전에 그 2008년인가요? 그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을 세계 각 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이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티베트 독립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시위였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청 앞에 중국 유학생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보도 블록을 깨고 막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인권운동가들한테요. 중국 성화봉송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 얘네들이 웃긴 게 스패너를 당시에 들고 나왔어요. 스패너요? 스패너로, 스패너. 흉기 아니에요, 흉기. 그렇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요. 적어도 한국에 유학을 왔을 정도면 중국에서도 지식인 계층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일 텐데. 예.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스패너를 들고 시위를 벌인다는 저 싸가지 없는 발상이 저는 너무나 안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면 그 세상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야 행성 하나에 또라이는 한 나라씩만 있자 제발. 미국 저거 하나라도 충분하다. 둘은 힘들다. 제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중국의 저런 본성이 매우 또라이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압도적인 또라이는 중국보다도 단연코 박근혜, 황교안, 유일호 이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 태도는요. 너무나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보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짜로 황교안, 유일호, 박근혜가 생각했다면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걔네들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뻥을 친 거죠, 국민들한테요. 왜 중국의 무역 보복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냐면 저건 중국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경제 무역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 무역 전략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게임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tit-for-tat 이런 게임 전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 tit-for-tat 전략이 실제로 상대가 있는 게임을 진행을 해보면 제일 효율적인 성적을 나타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tit-for-tat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조하면 나는 반드시 협조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이건데 이 전략의 효용성은 내가 이 tit-for-tat을 사용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때 생기는 겁니다. 상대가 알게 하는 거예요. 예. 너 배신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너 반면에 협조하면 내가 반드시 보상해준다. 이걸 상대가 알게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의 외교 전략을 보면은요,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 외교는 두 용어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은 다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경촉정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달라이라마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건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촉정은 뭐냐면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에요. 예. 실제로 중국은 자기들의 정책을 이경촉정이라고 공언을 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중국을 배신하지 않으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남에게 다 퍼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은 이경촉정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미국을 이무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확고한 이경촉정입니다. 협조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퍼준다, 이거죠. 그러면 3자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중국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편을 들고 싶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야, 협조하면 내가 돈 줄게 하는 나라하고 협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나라하고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네, 당연히 이경촉정 쪽을 선택하죠. 예. 그래서 중국의 이경촉정 정책은 자기 편을 늘리는 놀라운 역할을 해낸 겁니다. 중국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약 20년 만에 소련의 대체제가 돼서 압도적인 국제사회의 지위를 얻어내서 미국의 대항마가 된 건 바로 이 이경촉정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담비사 모요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이나 서방사회의 원조를 아프리카는 걷어차버려라. 아프리카의 유일한 벗은 중국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보면 중국이 짱이죠. 중국은 정말 헌신적으로 아프리카에 퍼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미국하고 적당한 거리만 둬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퍼주는 전략을 고수를 해왔던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달라이라마 이펙트라는 거예요. 독일 경제학자들의 분석인데요. 159개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어떤 나라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기만 해도 예. 중국은 바로 보복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중국 수출이 8.5에서 16.9%나 감소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중국이 이경촉정 정책을 펼치는 것 이외에, 그러니까 협조하면은 경제적으로 퍼준다는 정책 이외에 정치적으로 자기를 건드리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는 걸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촉정과 달라이라마 이펙트 이 두 가지는 게임 이론에서 완벽한 tit-for-tat 전략이죠. 협조해, 보상해줄게. 배신해, 두들겨 팬다. 중국은 이 정책을 사용한다는 걸 만세기에 공표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협조를 위인을 해온 거죠. 그런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턱 밑에 엑스밴더 레이더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건데 저걸 하면서 보복당할 줄 몰랐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예. 당연히 보복당하는 겁니다. 저건 달라이라마를 국가 지도자가 만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의 위협적인 사건인데요. 당연히 엄청난 강도로 보복을 당하는 거죠. 중국도 계속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유일호가 작년 7월에 그랬어요. 중국의 무역 보복은 없을 거라고요. 황교안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제가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유일호 당신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신은 정말 놀라운 빠가살이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 유일호는 그런 빠가살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국민을 알고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무역보복 사태를 보고 한국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능한 게 아니고 사악한 겁니다. 국민들을 대놓고 속인 악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보수 정권 쪽의 외교 정책을 보면서 쌍욕이 쉴 새 없이 터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수 애들은요, 외교를 할 때 버티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하더라도요, 버티고 버티다가 굴복을 해야 최소한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아무리 은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으로 모신다고 쳐도요, 예. 형님, 미국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미국 형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님, 우리 국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네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국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할 때는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라도 버텨야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외교를 보면요. 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개방 때, 2008년 소고기 협상 때, 지금 사드 배치 때, 한국은 미국 형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미국 형님 국민들 반대가 심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들 반대는 이 아우가 알아서 두들겨 패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뭘 얻어오겠습니까? 제가 쌍욕이 안 터지겠냐고요. 이걸 보고요. 참 무능을 넘어선 사악한 정부가 나라 경제 근간을 진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망가지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져서 요즘 분노 억제가 잘 안 될 지경인데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요. 국민들을 상대로 알고도 뻥을 치는 사기꾼들에게는 다시는 나라를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예. 빨리 이 악마들의 집권 기간이 지나가고 나라가 정상화돼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식으로건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속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는 네. 알싸한 홍어가 제일 좋습니다. 네.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듣다 보니까 아주 네. 등골이 다 오싹하기도 하고 네. 머리는 네. 뜨겁고요. 예. 네. 네. 하여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네. 정말 네. 심기일전해서 네. 두 번 다시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민주주의가 어떤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속시켜야 하는 그런 가치임을 알면서 맞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에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네. 우리가 항상 이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